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타이틀을 마을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라고 이제 하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또 제가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껏 소중하고 또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본인들 소개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랜선 속의 만남이라서 살짝 어색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수업 시간이 어떤 부분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랑 되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뭐 큰 건 아닌데 준비물 같은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 있으시면은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은 이렇게 메모지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색종이 같이 이렇게 네모난 거 종이 하나가 있으시다면 좀 이따 직접 참여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기본으로 그냥 쉬는 시간이나 잠시라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라고 시작하는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음량이 조절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혹시 제 목소리가 조금 작다 싶으시면 지금 살짝 볼륨을 한두 칸 정도 더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 공유를 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선생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선생님, 아직 화면이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자,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제 내일은 마을 공동체라는 의미로 이제 교육의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을 활동가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동가로서의 시작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모인 분들이 제가 보고 들었고 경험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마을 활동에 대한 이해의 시작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앞에 이런 설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오히려 너무 간단하고 쉽고 당연한 내용이라서 들으시면서도 이게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내용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교육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마을 활동에 대한 첫 시작, 뭐 오리엔테이션, 워밍업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그 초성 퀴즈라고 하죠. 네, 제가 하나 문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포스트잇과 같은 메모지를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미음, 이응이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단어. 뭐 오늘 저녁거리를 혹시 생각하신다면 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진 않겠죠. 네, 제가 이거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라는 백과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동네라는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짐작을 하실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답은 마을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의 이제 퀴즈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초성 퀴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저는 화면에 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화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이용한 자료를 보셔도 좋고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화면을 보셔도 뭐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초성 퀴즈 단어는 기읍, 디귿, 치읓입니다. 아까 앞에 거를 보셨으면은 이제 뒤에 거 단어는 좀 쉽게 짐작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합니다. 네. 네, 진현주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네, 정답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조직체 그러니까 무슨 하나의 무슨 보스와 같은 보스를 모시고 있는 조직과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이거는 생활 목적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의 이상의 아주 조촐한 단체, 조직을 말합니다. 공동체. 자, 그럼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갑자기 5글자로 늘어서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촉이 빠르신 분들은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한 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먼저 힌트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정답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네, 네, 적극적인 협조 감사드립니다. 자, 정답은 마을 공동체란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와 이 설명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이 되면서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마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은 어떻게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인지에 그 시작을 열어봐야 되는 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초성 퀴즈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열어봤는데요. 어떻게 더 이제 흥미진진해지시는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좀 오늘 거 강의 너무 쉽겠네 라는 편안한 마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즐겁게 오늘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더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저의 생각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예이니까 저랑 생각이 똑같지 않다고 뭐 이렇게 반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요새 흔하게 보이는 가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도 여기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은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커피는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커피숍이 한 블럭당 하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이 좀 많은 밀집 지역에서는 건물에 2-3개 이상의 커피숍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에 질세라 또 다른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표정들을 다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딱 이 시원한 맥주잔이 딱 떴을 때 표정들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다 못 봐서 조금 아쉽네요. 자, 시원한 맥주. 네, 이런 것들도 또 하나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더욱이 또 많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시원한 음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이러한 얘기를 꺼내니까 커피도 한 잔 드려야 될 것 같고 맥주도 한 잔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뭐 커피숍에 계시는 분들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제가 살짝 살폈는데
음료 잔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보였고 커피숍에 계시는 분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나 맥주와 같은 음료들은 우리 생활에 친숙하고 또 우리를 더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옹달샘 같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음료를 많이 접해보시고 잘 접해보셨기에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선생님, 한 번만 제가 질문 드리면 마이크를 좀 풀어서 대답을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건 뭐냐면요. 이 따뜻한 커피를 더 오래 따뜻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혹시 한 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손을 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더 진하게 오래 마실 수 있고자. 아무도 없으세요? 이미용 선생님. 네. 따뜻한 커피를 오래 마시려면 잔을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네, 다 같은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잔은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면 잔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홍은아 선생님 혹시 대답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게 대면 강의였으면은 눈을 마주쳐가면서 애절하게 말했을 텐데 이게 랜선이라서 참 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그래도 분명히 교감은 했을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오늘 그 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해요. 자,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따뜻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따뜻한 커피를 더 오래 마시려면 잔을 워머에 두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잔을 미리 예열을 해두게 됩니다. 그러면 더 따뜻한 음료를 더 오래, 좋은 향의 커피를 더 오래 마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맥주를 더 시원하게 마시려고 한다면 요새는 주석잔, 얼음잔 이런 것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냉장고도 아닌 냉동고에다가 잔을 보관을 하기도 한대요. 제가 봤는데 무슨 참치를 담아놓는 냉동고가 맥주잔을 담아놓는 그런 보관 용기로 사용이 될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냥 실온에 둔 맥주잔에 맥주를 담아주는 곳이라고 하면은 장사 포기한 곳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날씨가 제가 많이 더웠다고 하면은 맥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드실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비까지 오고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커피가 더 생각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커피와 맥주와 따뜻한 잔과 차가운 잔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거를 조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거나 시원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담을 그릇을 찾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을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마을 활동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행히도 나와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맞으면 좋겠지만 내 맘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열정과 아이디어를 담을 따뜻한 잔과 시원한 잔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대표 지원자분들이나 마을 활동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이 나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임의 중간쯤 되면은 약간 지치거나 회의감을 느끼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보게 되면 생각과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과 모습에 사업 진행이 생각보다 다르다고 좀 지쳐하는 생각과 달라 힘들다고, 그래서 사업이 끝나갈 때쯤에 그 활동가들한테나 이제 대표 제안자분들한테 여쭤봐요. 내년에 또 프로그램 하셔야죠. 이러고 여쭤보면 막 손살을 치면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런 기억이 있어, 그랬던 적이 있어 라고 이렇게 약간 쓴웃음을 지으며 회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잔에 대한 비유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잔을 미리 예열시켜 두듯이 아주 천천히 쭉 예열된 잔이 필요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급하게 냉동시키지 않고 천천히 오랫동안 냉동시켜준 시원한 잔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을 활동과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경험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통계나 그런 설문을 해서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행복감 등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자존감이 높은 형태의 그런 설문이 긍정적인 평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의 이야기로 끌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시는 동안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성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은 급하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람들을 급하게 모아서 체계가 없이, 모임의 체계가 없고 구성원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활동하는 동안에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과 다른 호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명, 30명들의 인원이 엄청 많은 모임이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30명이 20명, 20명이 10명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교육을 받으러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교육받으라고 오면은 바쁘다고 못 오겠다라고 나중에는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인다던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는 오다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뒤로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아야 일을 낼 수 있다라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모임에 참여하는 참여자,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따뜻한 잔을 미리 예열해 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셔야지 참여자들과 함께 끝까지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듯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사에 급급을 하거나 또한 뭐 성과가 있어 보이도록 또 뭔가 바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치우듯이 막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마을 활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단합된 공론을 보인다라고 하면 끊어졌어. 못 들었어.